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냐면요, 이 방법만 따라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혈관 질환은 물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낮출 수 있다는 증거예요. 이 연구는 무려 네이처지에 게재되었고요, 네이처지에 실렸다는 말은 그냥 따라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박사님들이 증명한 방법들이 검증된 방법이긴 해도 따라하기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방법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 이 팁은 바로 특별한 방식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운동 좋은 거 모르는 분 없죠? 운동이 좋은 건 다 압니다. 문제는 그걸 알아도 귀찮아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결법이 다 나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 알려드린 방법은 집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시간도 1분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못하실 분은 없잖아요. 평생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죠. 나이도 무려 평균 연령 61세입니다. 이런 사람들 2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혈관을 젊게 만들 방법이 바로 빌파입니다. 빌파는 격렬하고 간헐적인 생활 방식의 육체 활동의 약자고요. 계단 오르기, 버스 잡기 위해 달리기, 애완견이나 아이들과 놀아주기, 청소 같은 정말 만만한 운동 같지도 않은 이런 신체 활동을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신체 활동도 하루에 3번만 하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49% 감소하고 11번 하면 65%까지 감소했습니다.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나는 애완견과 산책도 하고 청소도 하고 걷기도 다 하는데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이미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지금 하시던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바로 스피드인데요. 청소를 한다면 그냥 청소가 아니라 딱 1분만 빗자루나 청소기를 빨리 움직여주시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그냥 1분만 빠르고 격렬하게 큰 움직임으로 놀아주시고, 걷기나 계단 오르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어차피 하실 청소라면 스피드 조금만 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1분도 하기 싫다,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까지도 돈 들이지 않고 운동할 시간 따로 마련하지 않고도 혈관을 젊게 만들어주는 생활 속 팁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지 이걸 아셔야 스스로 응용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혈관을 되살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마이오카인 때문입니다. 마이오카인은 혈관 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압을 안정화시키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한마디로 근육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도 마이오카인이 바로 분비되기 때문에 일단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마이오카인이 많이 나오게 움직인다고 역기를 드는 것처럼 막 무리한 근력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20대, 30대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50대가 넘었다면 이런 근력 운동으로 인해 잘못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높아져 오히려 심내 혈관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부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고강도 무산소 근력 운동보다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강도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어떤 운동이 특히 더 좋을까요? 저강도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혈관 염증에 좋은 운동은 계단 오르기와 걷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단 오르기나 걷기를 운동이라 생각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신다면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계단 오르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그냥 집에 가는 방법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출하면서 집에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혈관이 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걷기도 마찬가지일까요? 걷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걷는 것은 지금도 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걷기는 계단 오르기와 다르게 약간의 변형을 해주셔야 혈관을 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일단 계단 오르기 먼저 알려드리고 걷기 설명 드릴 테니까요. 계단 오르기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2분 정도 뒤로 그냥 넘기셔서 걷기라도 꼭 보세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진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미 계단 오르고 있는데 왜 내 혈관은 젊어지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 있죠. 계단 오르기도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적의 효과를 누리면서 오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르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몇 계단이나 올라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미국에서 나온 실험 중에 10월 5일 최근에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 5층 계단 오르기를 매일 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0% 낮아지고요. 유럽 심혈관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10층 계단을 일주일에 2번만 꾸준히 올라도 심근경색 발병률 20%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각기 다른 두 연구가 유사한 결과값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그냥 하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꽤 강도가 있는 유산소 운동인 것 치고는 난이도가 아주 쉬운 편입니다. 또 어느 정도의 근력 운동 효과까지 있어 근육량을 늘려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아래로 내려간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하지 근력을 키워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계단은 언제 오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계단 오르기는 오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 계단을 오르면 계단이 안 보여 부상의 위험도 높고
오후엔 사람도 더 많고 햇볕도 더 쨍쨍해 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 의료센터 연구 결과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심장질환 위험과 뇌졸중 위험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16%나 더 낮았습니다. 다만 자고 일어난 직후는 균형 감각이 좋지 않으므로 부상 방지를 위해 기상시간과 2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계단 오르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단 오르기를 할 때 가장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계단을 오르실 때는 부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발 모양은 11자로 발바닥 전체가 계단에 닿도록 체중을 발 앞꿈치에서 뒤꿈치로 옮기면서 실어주세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계단 오르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에 체중 5배의 무게의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내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무릎 관절이 아프거나 계단 오르기를 할 때 가슴에서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계단 오르기 대신 걷기 운동 하시면 됩니다. 혈관을 젊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걷기는 뼈, 근육, 신경이 모두 조화롭게 움직여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당연히 걷기도 그냥 걷기가 아니라 더 효율적인 팁이 나오겠죠. 걷기의 1단계는 바로 속도 걷기입니다. 걸으실 때 그냥 걷지 말고 속도를 올려서 걸으세요. 보통 그냥 나가서 걸어 다니면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냥 터덕터덕 걷는 것은 운동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무릎 관절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숨이 조금 가빠 말하기 약간 어려운 속도로 걸어야 운동 효과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걸으면 달릴 때보다 오래 운동할 수 있어 오히려 달리기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냥 걸을 때보다 빠르게 걸을 때 산소 소비량과 당 세사량이 늘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혈관 건강이 좋아지는데요.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활성화되어 혈관도 더 탄력 있어지고 염증도 덜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 버팔로 캠퍼스 연구소에서 걷는 속도가 빠르면 고혈압 발병 위험이 11%에서 21%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빠르게 걸으실 때에는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지를 걸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2단계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 2단계는 넓혀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실 때 평소 걷던 곳에서 10cm만 보폭을 넓혀 걷는 것입니다. 보폭이 넓어지면 허벅지 골반을 안정시켜주는 근육까지 사용할 수 있고 다시 근육에 오는 자극도 커지는데요. 보폭을 넓게 걸으면 몸이 기울어지는 정도가 커져 균형 잡기 위한 근긴장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보폭을 넓히면 뇌 혈류량이 올라가 뇌혈관 질환도 방지하고 인지 능력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반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무게중심을 잃어 낙상할 위험이 있으니 보폭 욕심은 내지 말고 속도만 올려서 걸어주세요. 특히나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넘어지고 그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별것 아니라 생각 말고 부상은 늘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운동 자세에 대해서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운동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는 운동, 같이 하면 더 꾸준하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럼 기본적인 걷기 운동의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 오르기 할 때는 발 앞꿈치에서 발바닥, 뒤꿈치 순으로 발을 디뎌줬는데요. 걷기는 반대로 발을 뒤꿈치, 발바닥, 앞꿈치 순서로 디디며 몸은 꼿꼿하게 세우고 시선은 정면, 발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어주세요. 매뉴얼상으로는 일주일에 4번, 하루 최소 30분 이상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 역시 규칙적으로 운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외출하고 집에 가실 때 버스 한 정거장만 먼저 내리시면 됩니다. 이거 운동이 아니라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경 설정만 그렇게 하시면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혈관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고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첫 번째로 하루에 3번만 1분씩 강렬한 움직임, 두 번째로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다, 계단 이용해서 걸으시고요. 세 번째로 우리 집은 버스 정류장이랑 거리가 멀다, 조금만 더 걸으세요. 대신 걸으실 때 빠른 걸음, 넓은 보폭으로 걷는 것, 이것만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